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 앤 6번째입니다. Korean Reading Books, Anne of Green Gables Written by 루시 모드 몽고메리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쓴 빨강머리 앤의 5번째 이야기예요. The fifth story is Anne's story. 앤의 이야기. 앤 셜리! 네. 앤이 비밀을 털어놓듯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있잖아요. 저는 이 길을 즐겁게 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경험상 그래야겠다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즐겁지 않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을 정말 단단히 다잡아야 하지만요. 이 길을 달리는 동안에는 고아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려고요. 그냥 길만 생각할래요. 와, 보세요. 벌써 작은 들장미송이가 피었어요. 예쁘죠? 장미꽃이 되면 신날 것 같지 않으세요? 장미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분명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얘기들을 들려줄 거예요. 또 분홍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색 같지 않으세요? 전 분홍색이 정말 좋은데 분홍색 옷은 못 입어요. 머리가 빨간 사람은 분홍색 옷은 입을 생각도 못해요. 혹시 어릴 때는 머린색이 빨갔는데 나중에 커서 다른 색이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한 번도 없다. 너도 그럴 것 같진 않구나. 마릴라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앤이 한숨을 내쉬었다. 휴, 희망이 또 하나 사라졌네요. 내 인생은 희망을 묻는 묘지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온 말인데 전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로 절 위로해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게 아주 멋지고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제가 꼭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요. 전 낭만적인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희망이 가득 묻힌 묘지라니.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말 중에 최고로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런 묘지가 있다니. 전 오히려 더 기뻐요. 오늘도 반짝이는 호수를 지나가나요? 베리 연못으로는 안 간다. 반짝이는 호수가 그 연못이라면 말이다. 우리는 바닷가길로 갈 거야. 애는 꿈꾸듯이 입을 열었다. 바닷가 길이라니 근사해요. 그 길은 이름처럼 멋있나요? 아주머니가 바닷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마음속에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화이트 샌즈라는 이름도 예쁘지만 전 에이번리가 마음에 들어요. 에이번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꼭 음악 소리 같아요. 화이트 샌즈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8km쯤 된단다. 그렇게 말하는데 힘쓸 요량이면 차라리 내 얘기를 좀 해보렴. 에이, 제 얘기는 별거 없어요. 그 대신 상상 속에서 제가 어떤 모습인지 말해도 좋다고 하시면 훨씬 재미있으실 거예요. 앤이 간곡하게 말했다. 아니, 내가 상상하는 모습 같은 건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해보렴. 처음부터 시작해봐. 태어난 곳은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니? 앤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됐어요. 노바스코샤주에 있는 볼링브룩에서 태어났고요. 아빠 이름은 월터 셜리고 볼링브룩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엄마 이름은 버샤 셜리였고요. 월터와 버사 모두 멋진 이름이죠? 부모님 이름이 멋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가 그러니까 제데디어 같은 이름이었다면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절만 바르다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마릴라는 아이에게 바람직하고 유익한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애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을 이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향기로울 거라는 글을 읽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엉겅퀴나 안전부채라고 불러도 장미가 지금처럼 아름다울 거라고는 못 믿겠어요. 이름이 제데디어였어도 아빠는 좋은 분이셨겠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아,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빠와 결혼한 뒤에 학교를 그만두셨대요.
남편 내조만 해도 힘들잖아요. 토마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두 분 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기 짝이 없었고 시골교회 쥐처럼 가난하셨대요. 두 분의 신혼집은 볼링브룩의 아주 작은 노란 집이었대요. 저는 그 집을 본 적이 없지만 상상은 수천 번도 더 했어요. 응접실 창문 위로 인동덩굴이 지나가고 앞뜰에는 라일락이, 울타리 문 바로 안쪽에는 은방울꽃이 피어 있을 거예요. 맞다, 창문마다 모슬린 커튼이 달렸고요. 모슬린 커튼을 달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그렇게 못생긴 아기는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뼈만 앙상하고 자그마해서 눈밖에 안 보였는데 그래도 엄마는 제가 무척 예쁘다고 하셨대요. 청소해주러 오시던 아주머니보다는 엄마가 더 제대로 판단하셨겠죠? 어쨌든 엄마가 저를 예뻐하셨다니 기뻐요. 엄마를 실망시켰다면 무척 슬펐을 거예요. 저를 낳고 얼마 사시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열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고작 3살이었어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엄마라고 불렀던 기억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요. 엄마라고 부르면 기분이 정말 좋겠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흘 뒤에 아빠도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고아가 됐고 토마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때도 저를 아무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아빠랑 엄마가 다 먼 외지 출신이었고 사람들이 알기론 살아계신 친척도 없었대요. 결국 토마스 아주머니가 저를 맡으셨죠. 가난한데도 아저씨는 술 주정뱅이였는데도요. 아주머니는 손수 우유를 먹이며 저를 키우셨대요. 그런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야 하나요? 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손수 돌보며 키웠는데 어떻게 그리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냐고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토마스 아주머니네가 볼링브룩에서 메리스빌로 이사해서 저는 거기서 8살까지 살았어요. 아주머니를 도와 아이들을 돌봤죠.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넷이었는데 정말 일일이 다 챙겨야 했어요. 그러다가 토마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아저씨 어머니가 토마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셨는데 저까지는 데려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도 저를 어찌해야 좋을지 난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강 위쪽에 사시는 해먼드 아주머니가 저를 맡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강 위쪽에 나무 그루터기만 남은 작은 개간지에서 해먼드 아주머니랑 살게 됐어요. 거긴 너무 쓸쓸한 곳이었어요. 상상력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해먼드 아저씨는 작은 목재소에서 일하셨어요. 해먼드 아주머니는 아이가 8명이나 됐어요. 쌍둥이를 3번이나 낳으셨거든요. 저도 아기들 좋아해요. 하지만 3번 연달아 쌍둥이라니 너무 많잖아요. 마지막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해먼드 아주머니께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을 쫓아다니다가 정말 녹초가 되었거든요. 거기서 해먼드 아주머니랑 2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아예 포기하더니 아이들을 여기저기 친척집에 맡기고 미국으로 가버리셨죠. 저도 호프턴의 고아원으로 가야 했고요. 아무도 절 데려가려 하지 않았거든요. 저를 원치 않는 건 고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시기까지 넉 달 동안 거기서 지냈어요. 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마쳤다.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겪었던 일을 말하기가 싫었던 게 분명했다. 마릴라가 바닷가 길 쪽으로 말을 몰며 물었다. 학교는 다녔니? 얼마 못 다녔어요. 토마스 아주머니네에서 살던 마지막 해에 잠깐 다녔어요. 강 위쪽에서 살 때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겨울엔 걸어 다니기 힘들었고 여름엔 방학이 있어서 봄이랑 가을에만 다녔고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당연히 학교에 갔죠. 저는 책도 꽤 잘 읽고 외우는 시도 아주 많아요.
호헨린덴에 전투하고 플로든 전투 후에 에든버러, 그리고 라인 강변의 빙앤이랑 호수의 여인도 외우고 제임스 톰슨의 사계도 거의 외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를 읽으면 정말 좋지 않나요? 5학년 교과서에서 본 폴란드의 멸망은 소름이 돋아요. 전 물론 5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었지만 언니들이 책을 빌려주곤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토머스 아주머니나 해먼드 아주머니는 잘해주셨니? 마릴라가 곁눈으로 앤을 보며 물었다. 아, 네. 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작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두 분 다 잘해주려고 하셨어요. 될 수 있는 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잘해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항상 잘해주지 못해도 괜찮잖아요. 두 분은 나 말고도 걱정거리가 많았으니까요.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것도 정말 괴로운 일인데 3번이나 연달아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두 분은 제게 잘해주려 하셨던 게 확실해요. 애는 바닷가 길을 보며 황홀감에 빠져 조용해졌다. 마릴라도 더는 묻지 않고 밤생말을 건성으로 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가엾다는 생각이 불쑥 마릴라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얼마나 굶주린 삶을 살았을까. 고되고 가난하며 무시받는 삶이었을 것이다. 눈치 빠른 마릴라는 앤의 이야기에서 행간을 읽고 진실을 파악했다. 진짜 집이 생겼다며 그토록 기뻐한 것도 이해가 갔다.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앤에게는 딱한 일이었다. 매슈의 설명하기 힘든 변덕을 받아들여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 매슈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아이는 착해 보이는 데다 가르치는 맛도 있을 듯 했다. 말이 너무 많긴 하지만 가르치면 고칠 수도 있지. 버릇없거나 말이 거칠거나 하지도 않고 얌전하기도 하고 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지. 바닷가 길은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 나무가 우거지고 적막했다. 오른쪽에는 전나무들이 긴 세월 세찬 바닷바람에 꿋꿋이 맞서며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붉은 사암 절벽이 있었는데 달리는 길 곳곳이 절벽에 바짝 붙어 있어서 밤색 말처럼 침착한 말이 아니었다면 마차를 탄 사람들은 온 신경이 쭈뼛거렸을 것이다. 절벽 아래에는 파도에 깎인 바위들과 자갈들이 바다에 보석처럼 박힌 모래밭이 있었다. 그 너머로 빛을 받아 일렁이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고 갈매기들이 햇빛을 받아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눈만 동그랗게 뜨고 한참 말이 없던 앤이 긴 침묵을 깼다. 바다는 정말 경이롭지 않아요? 언젠가는 메르스빌에 살 때였는데 토머스 아저씨가 화물차를 빌려와서 우리를 전부 태우고 16km 정도 떨어진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그날도 내내 아이들을 쫓아다녀야 했지만 그래도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즐거웠어요. 그 뒤로 몇 년 동안은 그날을 꿈꾸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기 바닷가가 메르스빌의 바닷가보다 더 멋있어요. 저 갈매기들도 정말 멋지죠? 아주머니는 갈매기가 되고 싶으세요? 전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동이 틀 때 깨어나 물 위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푸른 바다 위를 온종일 날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와, 제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저 앞에 큰 집은 뭐예요? 화이트 샌즈 호텔이란다. 커크 씨가 운영하는데 아직 붐빌철은 아니야. 여름에 미국인들이 몰려들지. 여기 바닷가가 마음에 드나 보더구나. 스펜서 아주머니가 계시는 곳인 줄 알고 걱정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인지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앤이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앤이 너무 불쌍하고 슬프네요. 다음에 마릴라가 앤에게 어떻게 할지 궁금하죠? 다음 이야기 기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대본이 있어요. 여러분 대본도 보세요.